자, 총칙은 이제 말만 좀 추상적인데, 자, 구체화 시키면 쉬워요. 뒤에서 다 배운 거예요. 복습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계약을 갖다가 법률행위로 바꿔놓은 거예요, 계약. 자, 법률행위 요건, 즉, 계약의 요건이죠. 자, 법률행위 요건은, 일단,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되죠. 항상 우리가 요건이 나오면 성립하기 위한 요건하고 성립을 했어요. 성립요건. 성립하고 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 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돼요. 같은 말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유효한 요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일단 애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됐다가 응애하고 출생해야 사람이 된단 말이야. 사람이 돼. 성립하고 나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되는 거죠. 일단 성립 요건을 먼저 배워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면 2번 법률행위 동그라미 쳐 성립 요건입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요건. 일단 자, 계약은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자, 양가 1번에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 다 공통적 성립 요건이에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 즉 모든 계약에 요구된 요건 1. 당사자가 전 사람 1. 당사자 2. 목적 내용 3.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은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죠. 2번 목적 3번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건 바로 옆에 되는데 당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매매계약 한번 해보죠. 갑이 을과, 자, 매매계약이 바로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성립하려면 갑이 청약하고 을이 성락해야 하잖아. 이 갑, 을, 당사자 있어야죠. 그 다음에 목적, 자, 가옥 1억 이 목적 있어야죠. 내용, 그 다음에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시, 성락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목의가 모든 계약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야. 당목의 세 개 중 한 개라도 없으면 불성립이야. 옆에 적어 불성립, 법률행위 불성립, 당목의 아무거나 한 개 없으면 불성립. 아예 성립되지 않아요. 다음 이번에 특별한 성립 요건은 특별한 계약에만 성립 요건이 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잘 안 나와. 1번에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회사는 설립 등기해야 성립해요. 자, 2번에 혼인은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혼인 신고. 둘이 혼인, 자, 결혼식장에 가서 혼인했어요. 신고 안 하면 성립 안 해요. 자, 시험은 안 나와. 그 정도. 특별 성립 요건, 법인의 설립 등기, 혼인 신고가 특별 성립 요건. 요거는 일반 성립 요건만 기억하세요. 일반 성립 요건. 당목이, 당목의. 요 세 개를 못 갖추면 불성립입니다. 불성립. 그 다음 3번에 이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요건. 자, 효력 요건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이 뭐야? 권리 의무잖아요. 권리 의무가 발생한 요건. 자, 그럼 1번에, 자, 갑니다. 발생 요건은 당사자의, 자,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능력. 능력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자, 1.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해. 자, 권리 능력은 이퀄 저거 1살. 출생해야 권리 능력입니다. 출생. 자, 의사 능력은 정확한 건 약 한 13세 이상, 13세 이상이 의사 능력이야. 행위 능력은, 자, 몇 살이죠? 19세 이상이죠. 19세. 권리 능력은 출생. 의사 능력은 한 고등학생 정도 13, 14세. 행위 능력은 대학생이죠. 19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이제 혼자 계약했다. 그럼 취소 사유야.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권리 능력, 의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 다음 2번에 가장 법률행위 이제 목적도 그래. 목적이 확가 적사가 있어요. 확정되고 확, 가능하고 가, 적법하고 적,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4. 확가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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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글자 좀 따야 돼요. 3번에 이제 의사표시는, 자, 첫째, 의사와 표시 일치 동그라미. 일치하고 쉼표. 2.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효력요건 다시 갑니다. 1. 당사자는 능력 3가지 순서대로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번. 목적은 확가적사가 있어야 합니다. 3번.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자, 양거리 이번에 특별한 효력 요건, 특별한 계약에만 효력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조심.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대리권이 존재, 이게 유권 대리가 되는, 유권. 대리권이 존재해야 대리 행위가 효력이 발생해. 다음 2번. 조건부 법률행위나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야 효력 발생입니다. 특별 효력 요건 자주 나와.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기한이나 조건은 기한이 도래, 조건 성취야 효력 발생합니다. 판례에서 농취증 자주 나와요. 자, 농지법 소정에 줄거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까지 줄겁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지, 농지 취득한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증명하는 것일 뿐 줄거세요.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의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농지 매매할 때 농취증 없어도 유효해요. 나중에 등기할 때 첨부서일 뿐이야. 자,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많이 나와요. 자, 오른쪽 넓혀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좀 봅니다. 자, 이렇게 오면 돼요. 효력 요건은, 자, 당사자의 능력은 자장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 권리 능력은 출생이고요. 의사 능력 한 고등학생 한 13, 14세 정도. 요거는 법에는 없어요. 없지만 판례가 요 정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목적은 사각형이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다음 의사표시는 다리. 의사표시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2번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럼 능력 보죠. 오늘 1. 권리 능력은, 자, 이퀄 적으세요. 권리 능력자 이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권리 능력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줄거세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그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 또는 인이라 그래. 인. 자, 인. 자, 같은 말로 갑니다. 권리 능력자, 권리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를 그려서 권리 주체라 그래. 또는 인, 사람 인. 자,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 법인.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 능력자라 그래. 그 동그라미 2번에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을 갖는다. 출생에서 사망까지요. 출생하면 자연인. 법인은 설립 등기한 후부터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기억하죠? 권리 능력자, 권리 주체, 인은 자연인은 출생한 때,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입니다. 설립 등기한 때. 자, 법인은 저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설립 등기한 때 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두 번째 줄,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돼요. 그 두 번째 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법인 아닌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러죠. 종중교회가 대표죠. 총료하고 총료,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람, 법인 아닌 사단은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총류입니다. 총류.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권리 능력자. 자, 자연인은 출생하고 법인은 설립 등기하면 이 자연인 혼자, 이 자연인 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법인 한 명이 권리 취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 안 해서 여러 명이 총류한다는 거야.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연인도 자 혼자서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법인도 혼자서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여러 명이 총류한다는 거야. 자, 2번 의사 능력은 자 쉽게 해서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능력이야. 쉽게 해서 아파트가 얼마인지 이해할 만한 능력. 고등학생은 돼야 돼. 그 1번. 자, 의사 능력 의미. 자기가 한 줄거보세요. 의사 표시가 어떤 효과적 권리 의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그래. 자, 자기가 한 말이 의사 표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만한 능력이야. 한 13, 4대 돼야 돼요. 13, 4대 의사 능력은 자 2번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 의사 무능력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예컨대 나오죠. 유아, 만취자, 초등생, 중등생 등이 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줄거세요.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1살짜리, 5살짜리 유치원생, 중학생이 계약하면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다. 다음 3번 행위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해. 행위 능력은 쉽게 해서 법률행위 능력을 줄인 말이야. 법률행위 능력. 자,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시죠. 단독으로 동그라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 누구의 도움 안 받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럽니다. 자, 이러한 행위 능력이 결여되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 제한 능력자는 3명이야. 우리 민법 3명. 미성년자의 미, 피성년 의견의 성, 피한정 의견의 한. 여러분들은 피특정 몰라도 좋아요.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거세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이 살짝 적어. 일단은 유효합니다. 미한성의 법률 일단은 유효한데 원칙적으로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능력에서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 제한 능력자 3명 누구라고? 자, 3명 아세요? 미성년자는 19세 이하자죠? 19세 미만자. 그러니까 18세죠. 18세까지. 그 다음에 자, 약간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이 제한 능력, 피한정후견인.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웠잖아. 그 다음 정신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 자,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면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야. 자, 외울 때 미한성 이렇게 옵니다. 미한성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유다.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합니다. 권리능력 없으면 무효. 의사 무능력자 무효.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는 취소사유야. 미한성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된 게 이제 이거야. 능력이 없는 경우. 자, 효력 요건은 자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단독으로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자, 갑이 을과 만약에 매매 계약했다. 이게 유효하다는 것은 갑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다 가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을이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요. 즉 19상 이상으로서
응? 자, 이건, 자, 의사 무능력자는 꼭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야. 정신 능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다. 치매는 의사 무능력자야. 나이가 90이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19세 이상으로서 의사 무능력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비한 의사가 유효해요.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사겠다, 유효해. 그럼 두 번째 갈게. 이제 이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돼요. 그 다음 의사표시 가자. 의사표시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표시가 이게 일치해야 돼.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원했던 권리 의무가 발생한 이게 유효야. 그럼 이제 목적 보러 갑니다. 목적이 뭐죠? 확가적사. 목적 같은 말 내용. 목적 내용이 자 1번의 의입니다. 법률행위 동안의 목적이란 자 이제 같이 가죠. 굉장히 이제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계약하는 목적. 왜 계약해? 쉽게 얘기해요. 우리 왜 계약해요? 왜 계약해요? 내가 권리 취득을 계약하는 거예요. 권리 이익 보려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목적이 뭐로? 법률 효과를 취득하려는 거야. 법률 효과. 아까 법률 효과가 뭐였죠? 권리 의무잖아.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하는 목적입니다. 같은 말이야.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이퀄 법률 효과 이퀄 권리의 변동입니다. 좀 같은 말이야. 동의합니다.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냐? 계약하는 내용이 뭐냐? 법률 효과를 일으키려는 거야. 권리의 변동. 동의합니다. 자, 1. 그래서 의의가 나와. 양거리 1. 법률행위 목적이란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야.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같은 말 계약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 이퀄 권리의 변동을 말합니다. 자, 양거리 2번 아까 했던 건데 법률행위가 당사 의도 같으면 의욕, 기도, 의도한다, 의욕한다, 기도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총칙에도 의도한다, 의욕한다, 기도한다, 원한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want, wish, desire. 자, 원한다, 기도한다, 의욕한다, 의도한다. 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효과는 법률 효과를 줄인 말이에요. 효과가 발생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가 쳐야 돼. 1. 확가적사. 1.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실현이 가능하고 3. 적법성 있어야 되고 4.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요 네 가지를 못 갖춘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두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확가적사 가면 확가적사. 자, 전부 우리 계약부에서 배운 거야, 사실은. 자, 매매계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매매계약은 목적은 뭐야? 가옥 1억. 요게 목적이잖아. 가옥 1억.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돼. 자,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무효예요. 내가 집을 팔 건지, 땅을 팔 건지, 1억에 팔 건지, 1,000만 원에 팔 건지, 공짜로 줄 건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이행할 수가 없잖아. 무효입니다. 확정. 그럼 언제까지 확정돼야, 이게 포인트예요. 했죠. 언제까지 확정돼야 돼? 이행기까지. 그게 포인트야, 이제. 자, 양가리 1번. 목적 확정.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 내용이 확정돼 있어. 그 목적이죠. 이퀄 건물 1억, 이렇게. 건물 1억이 확정돼 있어요. 아파트 101동 501호. 그래서 2번. 그러나 조심해야. 이거는 그러나 언제까지냐? 반드시 적으세요.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이 확정될 필요는 없고 줄것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갖춰 있으면 유효하다. 예적 예 아파트 분양 계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은 유효하다. 다 배운 개념이에요.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하다 배웠습니다. 우리 매매에서 다 배운 거야. 언제까지 확정되면 된다고?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유효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판례 나오죠. 자, 판례가 여기 이제 매매계약이 나온 판례야. 그럼 매매계약을 법률행위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매매계약에서 즉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이 바로 이게 목적이라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심표 이를 사후에라도 사후가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촉하다, 충분하다, 유효하다. 요거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배웠어요. 저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웠는지 안 배운지도 벌써 까먹었을 거야. 자, 어디로 오냐면 443페이지 와보세요. 443. 이게 작년 나온 판례야 또. 443페이지 찾았어요? 그 위에서 한 5번 양가리 2번 바로 이거야. 매매계약에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 구체적으로 반드시 넣고 이를 사후에라도 사후에 내가 뭐라 불러줬어요? 이행기까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적혀 있으면 촉하다. 이게 작년 기준. 그 옆에 얘 뭐 적었어요?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불러준 거야. 이렇게 출제. 그러면 매매에서는 매매계약이라고 나오고 이게 법률행위 돌아오면 법률행위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매매나 법률행위 같은 말이잖아.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언제까지 확정돼야 된다고? 이행기까지야. 1월 1일 날 확정될 필요는 없어. 우리 아파트이잖아. 아파트 내가 분양할 때 아파트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주 딴 거 안 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표준만 있으면 촉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501동 101동 501호 1억이라고 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가면 이게 불확정된 무효니까 두 번째로 갈 필요가 없어요. 확정된 것 전제로 두 번째 확가 이행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은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목적의 가능. 자, 의에서 양가리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줄거세요.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줄긋고 법률행위 당시 이퀄 계약 체결 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다. 옆에 적어 원시적 불능계약입니다. 원시적 불능계약은 무효다. 불능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처음부터 불경이면 무효다. 그 다음 양가리 2번 목적의 가능 여부는 줄거 사회통념 같은 말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회통념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불능은 확정적 불능이 하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확실한 불능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에 불능의 분류에서 자 1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반드시 기억해야 한 문제 나와요. 자,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이죠. 무효입니다. 자, 방가로 1번 원시적 불능은 동그라미 1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같은 말 뭐예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 체결 1월 1일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우리 계약부에서 다 배운 거야. 예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시된 거죠. 오늘 계약했는데 3일 전에 집이 불타고 없어. 그게 원시적 불능이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동그라미 2번 줄거세요.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그것만 일단 정리합니다. 무효다. 자, 다만 줄 거는 과자. 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계약 당사자는
갑이라고 하죠. 갑. 갑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와 을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진다. 줄만 끊으세요. 계약 보기 자세히 갑니다.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을 진다. 옆에 땡땡 적음. 신뢰이익 배상. 신뢰 믿은 거 신뢰이익 배상 책임. 무슨 이익이라고?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자, 그렇게만 줄 그어놓고 아직 외우지 마세요.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면 무효다. 방가르기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이 되는 거야. 유효해요. 동그라미 1.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즉 1월 1일 날은 목적 실행이 가능했지만 이행기 전에 나중에 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예 나오죠?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오늘 계약했는데 한 3일 후에 집이 불탔어요. 이건 유효합니다.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1월 1일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다. 자, 오른쪽 3번 표지입니다. 자, 다만 두 개 나눠야죠. 채무자 갑이라 놓고 갑에게, 즉 매도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해제가 문제된다. 잘라주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 부담이 문제됩니다. 자, 구별 잘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에게 잘못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박스로 해놓고 있죠, 그죠? 박스로. 자, 원시적 불능은 1. 원시적, 자,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줄여놓고. 자, 원시적 일부 불능 아직 몰라줘. 그냥 전부 불능 가세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 1.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법정해제권 발생. 반대 2번.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부담이죠? 위험 부담. 우리 민법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 이것도 전부 계약법에 또 배워요. 자, 그러면 일단 큰 개념. 자, 목적의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그랬어요? 이행기까지야. 이행기까지도 확정 안 되면 무효야. 그다음 2번. 불능은 무슨 불능만 무효야? 원시적 불능만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 해요. 그 다음 3번째 이제. 자, 3번째는 자, 적법성. 적법성은 법에 적합해야 돼요. 법에 적법해야 돼. 법에 위반하면 무효야. 이제 목적의 적법. 목적이 적법에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법은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법률의 규정은 이걸 줄여서 우리가 법규 또는 규정 또는 법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법률의 규정은 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강행 규정. 안 지켜야 되는 법이 임의 규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강행 규정은 자, 이 법을 만약에 이게 자, 103조자. 요걸 강행하겠다는 이걸 어기면 효과를 안 준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임의 규정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고 돼. 자, 임의 규정은 일명 자, 의사를 보충해 주는 규정이야. 의사 보충해 주는. 의사를 보충해 주는 거. 일단 강행 규정 갑니다. 강행 규정은 우리 사회 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자, 갑니다. 양갈 1번. 법령 중에서 선량한, 줄거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 질서와 관련되니까 강행 규정이고, 반대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 이퀄 보충 규정입니다. 자, 우리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강행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게 임의 규정이야.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배제할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나 임의 규정, 보충 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양가로서 한번 줄거세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100% 무효입니다. 자, 강행 규정 위반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야.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 즉 가로안에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추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 자, 절대적 무효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야. 자, 그리고 추인을 못해요. 추인은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게 추인이야. 추인이 안 돼.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강행 규정 위반은 절대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고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무효다.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다음 이번에 효력 규정하고 이제 단속 규정인데, 자 갑니다. 조금 어려운데, 자 강행 규정은 자 보세요. 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자,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자, 효력 규정은 효력을 강행한다는 거야.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하면 효력이 안 되니까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고, 자, 단속 규정은 단속만 받지, 자, 쉽게 해서 단속, 처벌은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단속 규정은 이 경찰 법규나 음식물 법규가 많아요. 단속 규정. 자, 구별 잘한다. 자, 양가리면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는 거. 효력 규정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강행 법규 중에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한 자는 바로 밑에 줄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 무효라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 그래.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을 효력 규정.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뭐 2번 외워야 돼. 그래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자, 지금 외웁시다.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 즉 공익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사립학교가 문교부 장관 허가 안 받고 기본 재산 처분하면 무효예요. 이런 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관할관청 허가.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우리 어제 배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 규정된 줄거세요. 중개보수를 초과의 금품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야, 초과된 부분 무효야? 초과된 일부 무효죠. 이런 걸 효력 규정이라 그래. 효력 규정. 그죠? 매할, 초판, 1학년 일반 감옥에도 가고 효력도 무효입니다. 이런 걸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 다음 정권거래법상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무효입니다. 자, 내가 이제 A 정권회사에 돈을 1억 맡기니까 1년 있다가 2억 주겠다. 무효예요. 다음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대리를 하면 무효입니다. 금지, 무효. 다음 의료기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면 무효. 농지법에서 임대차 계약하면
무효 이런 것을 효력 규정이라 그래요. 잘 외워야 됩니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자, 오른쪽에 판례 보면 이제 효력 규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차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왼쪽 양가로 2번 단속 규정입니다. 자, 단속 규정은 처벌만 받고 효력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단속만 당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강행 규정 중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그라미 제재를 가할 뿐, 즉 단속만 할 뿐이고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것, 즉 유효한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 그래. 자, 강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단속 규정은 처벌은 받지만 효력은 유효한 걸 단속 규정이라 그래. 자, 지금 외웁시다. 2번. 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합니다. 중간 생략은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해요. 또 무가 음식점의 무신고 숙박의 영업 같은 거죠. 우리 노래방에서 술 팔죠. 그러면 처벌은 받지만 술 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또 주택법에서 전매 금지 규정도 처벌은 받지만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단속 규정입니다. 자, 자주 나왔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이 중개거래한 주가 직접 거래한 행위는, 이건 처벌은 받지만 직접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 단속 규정. 우리 어떻게 외웠죠? 정직 상투 시세단체 그거잖아요. 3학년 3반 처벌은 받지만 직접 거래는 유효해요. 또 어제 배웠던 건, 어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을 행한 중개계약은 뭐하다 그랬죠? 유효합니다. 딱 한 번이니까 유효해요. 그 다음 정권거래에서 1인 매매 금지 약정도 유효합니다. 내가 돈 1억 맡기면서 정권에 네가 알아서 좀 팔아라, 이런 것은 유효합니다. 자, 그걸 이제 원본 관계 다음 장만 넘겨보죠. 원본 가면 이번에 단속 규정, 원본 오잖아. 단속 규정.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자, 1번 한번 보자. 1번 우리 물권법 시간을 배웠잖아. 중간 생략 등기, 그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조건부 유효죠? 합의 조건으로 유효라고 그랬죠? 저런 합의. 읽어보죠.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 전매한 행위는 일정 목적법에 줄거세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3-1이야. 형사처벌을 합니다. 중간생략은. 그러나 이로써 까만 색깔 줄거세요.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모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유효합니다. 유효. 그래서 물권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 볼까요? 저 뒤에 물권법에 중간 생략 등기할 때 또 나와. 또 배우고 계속 연결이 돼요. 자, 어디 나오느냐? 203페이지에 203페이지, 207페이지네. 207. 맨 위에 양가로 2번 이거죠. 맨 위에 양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무슨 규정이므로? 단속 규정이므로 이에 관한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단속 규정,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우리 보세요. 항상 우리는 자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 연결이 되어 있어. 민법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점수가 안 나와. 민법 점수는 자꾸 봐야 돼요. 모든 법의 기초고 모든 법의 목적입니다. 민법은. 자, 그러면 우리 자 46페이지 돌아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32회 작년 저작년 문제야.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무슨 규정 찾아라는 거야? 단속 규정 찾아라는 거야. 단속 규정. 그러니까 처벌만 받고 유효한 거. 자, 기억. 자, 조금 전에 했던 거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요거는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의 단속 규정입니다. 기억 답 하나 나왔고. 니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 것이고 직접 거래 금지. 직접 거래도 아까 했죠? 유효죠? 단속 규정입니다. 3번이 3번. D급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조 초과 금품 받는 거. 이것도 뭐죠? 이거는 단속이야 효력이야? 이거는 효력 규정이죠. 이건 무효잖아. 무효. 일부 무효.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찾아라는 겁니다. 기억 니은은 유효 단속 규정. D것은 무효니까 효력 규정. 내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이제 자, 오른쪽 오면 5번에 목적에 자, 줄거보죠. 사회적 타당성. 가로 이거 적어. 103조라고 적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적법성에서 자, 우리가 법에서 자, 법입니다. 구체적인 법으로 구체적 법으로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유효다라고 딱 적혀 있어야 돼. 이거는 효력 규정 무효다. 이건 단속 규정 유효다. 근데 여야가 이제 구체적 법을 국회에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법원은 재판해야 돼. 법이 없어서 재판해야 돼. 그럼 법관은 뭘로 재판하느냐? 맨 마지막이죠. 이제 가장 추상적인 말로 재판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 맨 마지막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유효,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사회적 시기에서 자, 이걸 우리가 뭐냐면 사회적 타당성 우리 사회 질서라 그래. 사회 질서 또는 공서 양속이라 그래. 미풍 양속이죠. 쉽게 해서 싸가지야. 싸가지. 이 싸가지는 옛날에는 자,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표준어입니다. 싸가지가 있으면 유효, 싸가지가 없으면 무효라는 거죠. 자, 사회적 타당성 같은 말, 공서 양속, 사회 질서, 미풍 양속, 싸가지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걷죠.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 사회적 타당성이 이제 우리 법에 103조하고 104조가 있어요. 103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 시험 범위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례가 아니라 확정, 불능, 적법성은 여기서부터 이제 103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05 반사회질서 법률. 여기 이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103조 바로 외워야 돼. 우리 시험 범위 첫 조문이 103조입니다. 예,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103조부터 제목이 반사회질서의 법률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반사회질서. 반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 이거예요. 굉장히 자, 갑니다. 선량한 풍속, 쉽게 미풍양속, 선량한 풍속, 기타 자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짧게 얘기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이제 반사회질서가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쭉 요용을 한 6개로 나누고 있는데 보죠. 1의는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줄 거세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질서 위반하면 무효다. 자, 같은 말 사회질서,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 선량한 풍속, 싸가지 이겁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양가리 2번 보면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2번에서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금지하는 모든 사항 자 강행 규정을 말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왜? 여야가 싸우니까. 자, 따라서 103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반 백지 조항이라 그래요. 굉장히 추상적 조항이야.
사회질서 위반 백지 조항이라 그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제 판사가 이제 그래서 사회질서가 뭐냐 알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이제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줄거 법률 성립 당시 기준 판단. 성립 당시 1월 1일 당시 기준입니다. 1월 1일. 자, 항상 조심해야 돼. 갑과 을이 제가 수업할 때 맨날 1월 1일 하잖아. 매매계약. 이 계약할 당시에 이게 이제 효력 103조 뭐 104조 똑같아요. 전부 다 효력 요건 구비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같은 말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2번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우리 판례가 자, 사회질서 위반을 쭉 지금까지 한 우리 판례는 1910년도부터야. 왜? 일제시대 때 우리 판례가 있으니까. 거의 100년, 1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 제목 한번 1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의관념 위반이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쭉 넘겨서 52쪽 와보세요. 52쪽. 큰 제목을 양가리 2번 인륜에 반하는 인륜. 인간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 오른쪽 양가로 3번 맨 위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양가로 4번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음 양가로 5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처분 행위. 양가로 6번 동기의 불법.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형을 다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자,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다 유효다 결론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러면 48페이지에 자, 양가로 1번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에서 반가로 1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이퀄 적어 무효인 경우죠. 무효.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인 거 한번 보죠. 쉽게 해서 자, 땡땡 적으세요.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게 이렇게 해보세요.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반범죄가 돼야 되잖아. 범죄행위에 가담하면 103조 위반은 무효야. 자, 가보죠. 동그라미 1번. 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이런 말 나오면 무효입니다. 바로 뭐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그러면 뇌물입니다. 뇌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약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 무조건 공무원은 직무에 관해 청탁만 하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효입니다. 다음 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계약. 이거 바로 사기보험이죠. 범죄행위잖아요. 3번. 자, 조심할게. 우리는 정언은요. 정언은 진실하게 정언할 의무가 있어. 우리는 정언의 의무. 자, 정언하는 대가로 버스비 정도 주는 건 유효해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위정죄의 우려가 있으니까 무효야. 3번 조심. 소송에서 자, 사실대로 줄 것이에요. 사실대로 줄 것을 동그라미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주고 초과하는 것들을 제공받는 약정도 위정의 염려가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다음 4번도 자주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몇 회 있는 걸 좀 외워줘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동그라미 허위 진술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 무효죠. 허위 진술 대가. 그 다음 5번 형사가 포인트야.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 사건은 그렇게 뭐 어려운 사건이 아니야. 근데 이기면 내가 우리 땅 주겠다. 무효야. 근데 반대. 다만 민사소송은 굉장히 어려워요. 민사소송. 그래서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보수 유효해요. 다만 민사소송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유효하다. 구별 잘해야 돼.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성공보수 주겠다. 무효해요.
그러나 민사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니까 이기면 주겠다. 유효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 어디가 무효라고? 형사만 무효입니다. 민사는 유효예요. 그 다음 6번도 위약벌약정은 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몰수하겠다는 벌칙이 위약벌약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이제 백화점 매대 들어가면서 내가 계약 위반하면 50배 주겠다. 무효야. 너무 많이 하면. 위약벌약정이 그 의무 강제에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변환의 줄과 과도하게 무거울 때, 약간이 아니고 위약벌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자주 나와. 무효다. 무효다. 다음 9번 동그라미 9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줄것에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 제공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받기로 했죠. 다음 10번 우리 성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선불금 약정은 대표적으로 미풍양속 무효입니다. 성매매 유인 강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불금 등 반환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밑에 판례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50페이지에 맨 밑에 방가로 2번 반사회질서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에 표시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안 돼,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맨 위에 적어요. 맨 위에 뭐라고 적냐면 103조는 최후에 적용된다. 최후에 적용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103조는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돼. 법이 없을 때. 법이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3조를 제일 처음에 적용한다면 판사 필요 없어. 판사 필요 아무나 가가지고 이제 야, 너 임마 싸가지 없네? 너 졌어. 무효야. 그렇게 재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게 백지조항, 일반조항이라는 거야. 법을 그래서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 아직까지 안 배웠으면 이해가 안 돼. 1번 중에 표시해야 돼요. 1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동거에서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는 통정의 표시는 뭐 통정 108 이게 허위란 말이 나오면 통정의 표시 108조로 무효지 103조로 무효가 아니에요. 찾아 나와.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 격려한 행위는 108조 통정의 표시로 무효지만 103조 반사회질서법 행위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그 무효는 무효야. 근데 108조로 무효지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야. 자,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자, 대표적인 애 갑니다. 103조 무효의 대표적인 애 가볼게요. 103조 무효. 자, 갑이 이제 포주야. 쉽게 얘기해서 포주고 을이 이제 매춘부야. 자, 매춘부로 성매매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뭐 2천만 원 주기로 해서 2천만 원 줬어요. 아까 했죠. 매춘 대가로 선불금 약정은 우리 미풍양속에 반해서 무효라 그랬죠. 103조. 자, 매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103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무효야. 그럼 이 무효는 조심해야 돼. 다른 무효는요, 이거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있어요. 근데 103조 무효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없다는 거야. 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채울 수단으로. 그래서 2천원은 못 받아옵니다. 요즘 조심해야 돼. 못 받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감금한다 말 도망 못 가게. 못 받아와. 자, 그런데 다른 무효가 자 108조 무효. 108조 무효로 허위로 뭐 등기했어. 그러면 요거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다른 무효는 자 찾아올 수 있는데 103조 위반은 나중에 나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다른 게 아닐 때만 여기 적용돼요. 똑같은 무효지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실명법 출처 부실법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이것도 무효는 무효야. 부실법 위반으로 무효지 103조 무효가 적용이 안 돼요. 무효는 무효인데.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나중에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도 중요. 3번도 중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장에서 이게 이제 전두환이 판례입니다. 국민이 외포가 되면 공포가 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다가 자 줄거세요. 법률에서는 강박 동그라미 쳐. 강박이 개입된 게 저거 강박은 사기 강박 110조가 적용됩니다. 강박은 110조를 적용해야지 103조 적용이 안 돼. 자, 다시 갑니다. 1번에 허위라는 글자가 나오면 108조. 2번에 명의신탁이 나오면 부실법. 3번에 강박이란 말이면 110조가 적용돼야지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 자, 5번은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자 줄거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것. 이건 유효합니다.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는 은행에 예금하는 걸 임치라 그래. 이건 저거 노태우 판례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판례야. 노태우 씨가 돌아가신 분 있죠, 대통령. 노태우 씨가 이제 비자금을 은행에다가 은닉해서 임치한 것은 유효야. 유효니까 부당이라고 반환해서 지금 돈 거의 다 갚았어요. 노태우 씨는 유효입니다. 이거는 유효. 다음 6번. 자, 세금 떼먹는 것은 세법 위반이지 103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의 줄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다운계약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하면 이거는 세법 위반이지 103조 무효 아닙니다.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세법 위반일 뿐이야. 다음 7번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을 15매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이것도 유효합니다. 다음 8번 무가 건물의 임대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게. 1번, 2번, 3번 많이 나왔고 5번, 6번, 7, 8번 이건 103조 적용 안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자, 양거리 2번 인륜에 반하는 이건 좀 쉬워요. 미풍양속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자, 첩계약 줄거세요. 첩계약은 우리 부첩계약이라도 하죠.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의무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본처가 제발 첩계약하라 해도 하면 무효예요. 그리고 2번 부첩관계인 부부생활 종료 해제 조건한 정여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이 아니라 정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자, 오른쪽 3번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자, 도박계약이야. 도박계약. 동그라미 1번 도박자금을 대하는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또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도박 계약이기에 뭐 주는 계약은 무효예요. 다음 양가로 4. 자유를 심하게 극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절대로가 포인트야.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각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다는 각서도 무효입니다. 혼인도 자유고 이혼도 자유입니다. 절대로 혼인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각서는 무효입니다. 절대로 무효. 자, 동그라미 3번 조심. 다만 유효한 거. 다만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학자금을 회사에서 대준 거야. 3년간 우리 회사에 근무해라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음 5번. 5번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그죠? 자,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 돼? 에? 중이 떠나야죠. 절이 떠나는 계약은 무효야. 자, 줄거세요. 전통사찰 존립의 필수불가이란 재산 임야를 정의하는 계약은 절이 떠나야 되니까 무효입니다. 굶어 죽는단 말이야. 무효다. 자, 6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자,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객관적으로. 자, 객관적. 지금까지는 자, 103조 위반이냐 무효는 객관적 판단합니다. 주관적 요소는 없어요. 근데 6번에 동기의 불법, 요거는 주관이 들어가요. 동기의 불법. 자, 동기의 불법.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동기의 불법. 자, 의사 표시하는 동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동기 원인. 자, 갑이 을에게 이 가옥이 임대차 계약을 해요. 청약과 성약, 임대인, 임차인.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목적이 뭐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잖아. 근데 동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임대인, 임차 물어봤어. 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임차하는 동기 원의가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내가 너네 집 임차 들어가서 매춘 장소로 사용하겠다 또는 도박 장소로 사용하겠다라고 동기를 표시하게 됩니다. 동기는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죠? 임대차 내용은 위반 아닌데 동기가 위반이니까 조심해야 돼. 원칙은 유효해요. 예외적으로 동기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표시됐어, 임대인한테. 임대인아, 너네 집 내가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에 알았다면 우리 사회질서를 지키려면 얘가 임대를 놔야 돼, 안 놔야 돼? 에? 안 놔야죠. 그러니까 알고 나왔으니까 무효라는 거야. 이제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무효야. 이건 주관이 들어갑니다. 주관. 동기의 불법은 자 1번 갑니다. 동기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줄거세요. 동기의 불법이 있는 계약도 원칙은 유효야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동기는 주관적 요소일 뿐이지 동기의 불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2번 줄거 동기가 앞에 되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표시되거나 상대가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요겁니다. 바로 이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를 표시했거나 알려지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돼. 자, 그 판례 보세요. 판례 까만색을 줄고 넣는다. 제 103조의 반사회 질서 행위는 자, 까만색을 줄고 돼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도 포함한다. 잘 기억해야 돼. 다른 건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동기법은 주관적으로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만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중요 표시하세요. 자, 양갈 1번에 일반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줄었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적 무효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무효는 자 1월 1일부터 무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자, 무효란 것은 효과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는 게 무효잖아. 계약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맨 밑에 또 한 다음에 1번적 1 당사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요게 원칙이야. 근데 문제 오른쪽 갑니다. 자, 양걸 이번에 이미 이행된 게 요게 포인트야. 이행 후. 이행된 후는 아까 잠깐 했어요. 원래는 다른 무효는 이미 이행됐다. 이거 부당이득이야. 무효인데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은
부당이득 반환 안 한다 그랬죠. 여기 포인트야. 오른쪽 중요 표시하세요. 746 제목에 줄거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자, 103조를 위반해서 이미 이행한 불법 원인 급여를 반환 청구 못해. 자, 줄거 보죠. 불법의 원인이고 불법이 바로 103조 위반이야. 103조 위반을 원인으로 사회질서 위반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자, 줄거세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요거야. 요걸 일명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1번 중요 표시하고 줄거 나간다. 이미 이행된 경우는 자, 줄거세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가 해당되어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어떠한 형식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고로 따라서 갑니다. 자, 첩계약의 대가 나오죠. 이거예요. 갑이 자, 을과 첩계약은 아까 무효라 그랬죠? 103조 무효야. 무효니까 이행 안 해드렸는데 첩계약의 대가로 가옥을 증여해 줬어요. 소유권 넘겼어요. 그럼 이게 불법 원인 급여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형식,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줄거세요.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정의한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줄거 반사적으로 을여에게 기소감으로 심표. 정여자 갑은 을여에게 아파트 반환 청구할 없고 또 자, 없다 쭉 갑니다. 첩이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팔면 이 사람이 또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요. 첩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 병이라 적고 병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첩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첩을여 소유물이야.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병이 취득해. 자, 밑에 판례에서 그 1번 중요 표시합니다. 자, 1번 워낙 중요해 보죠. 제 746조가 불법 원인급여야. 항상 우리가 우리 민법의 근본 이념이야. 자, 이거는 소극적으로 우리 민법을 지키는 거고. 자, 야,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무효인데 또 급부가 넘어갔어요. 746조는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야. 이걸 우리가 표리관계라 그래.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 그래. 표리관계 갑니다. 746조 불법원인급여와 103조 반사회질서와 함께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한 사람, 즉 싸가지 없는 행위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첩계약을 주장하며 복구를 자 줄거세요. 그 형식이와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 여기 보죠. 소구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자 급여를 한 사람 갑이라 놓고 갑은 그 원인 행위가 즉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으면 물론이고 또 급부한 죽어나간다.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 갑에게 있다는 사유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급부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받은 상대방 을여에게 기속된다. 판례는 뭐가 어떻게 돼? 대판 전원합의체죠. 79년도 전원합의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첩계약이나 도박계약 대가로 급부한 물건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형식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그 반사적 효과로 을에게 기속을 한다. 이게 3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법 조문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예제 문제 1번 한번 보죠. 1번하고 조금 쉬죠.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 자, 나머지는 쉬워. 1, 2, 3, 4는 읽어보면 되겠고 5번 보세요. 5번.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 뭐가 나왔죠? 허위의 건저당 설정하는 행위. 이건 몇 조라 그랬어? 아까 아직 안 배웠지만 108조 통정의 피지가 적용되니까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부동산 이중매매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좀.